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6일이고요 25년 시작된 이래로 3거래일째인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도 시장이 정말 괜찮았고 오늘까지도 양시장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은 느낌,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좋은 흐름인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의 반도체 테마 쪽에 상승이 가장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는 업황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의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할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뭐 따져볼 수는 없지만 그냥 수출액 기준으로 해서라도 반도체가 수출의 40% 정도 차지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 자체도 반도체가 올라감으로써 전체적인 지수가 계속해서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성이 지금 한 3일째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막 떨어지면서 SK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양봉을 전환을 시켜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가격 특성상 물론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보다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수요일날 나오는데, 그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또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이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컨센서스가 나온 다음에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위쪽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목, 금, 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타 여느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이끌어주는 영향이 크다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면요, 일단은 1월 6일 월요일이죠. 1월 6일 오늘 한미반도체 TC본더 7번째 공장을 열었습니다. 예, 벌써 공장이 7개까지 늘려놨어요. 제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은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밑으로 이제 떨어질 때도 저는 겁먹지 마셔라, 오히려 떨어져서 자리를 잡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한미반도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지금 현재 스코어 기준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입니다. 그 하이닉스의 가장 1차 벤더로 여겨지는 이 TC본더, 말 그대로 HBM의 적층수를 쭉쭉쭉쭉 올리는데 현재는 HBM이 12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CES라고 아시죠? 가전박람회, 이따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그 가전박람회에서 SK 하이닉스가 12단짜리를 16단으로 돼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이 TC본더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본더라는 거는 본드를 생각하면 돼요. 뭐 50본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칩이 12단을 쫙쫙쫙 붙이려면 칩 사이에 이 본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 장비가 TC본더 장비입니다. 물론 제가 말은 쉽게 뭐 본드로 붙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 미세한 반도체 공정을 12단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소량의 끈끈한 액체를 착착착착 해야 돼요. 이 본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에 전량 주고 있다. 그래서 1월달 시작되자마자 7번째 공장까지 기공식을 열었고, 한미반도체가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반도체는요, 일단은 주주환원 정책은 정말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예, 자사주 소각도 정말 자주 하고요, 자사주 매입도 정말 자주 합니다. 이 한미반도체가 중간에 주가가 푹 하고 떨어졌을 때 이 한미반도체 회장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사주 매입해버렸어요. 예, 자사주 매입해서 유통주식을 쩌쩌 줄어들인 거죠. 예, 그 매입한 걸 우리 소각하겠다. 예, 그러니까 주주님들 절대로 주가 내려가는 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2024년도를 지금 복귀를 해보자면 아마 한미반도체만큼 주저하는 정책을 정말 많이 펼친 기업은 좀 없지 않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원래 주가 자체를 물론 단기적으로도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가 겨울이 온다, 반도체 메모리가 끝났다 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HBM이라는 사업 자체를 한미반도체가 TC본더를 잡고 있다면 저는 굳이 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가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HBM TC본더 장비를 현재 하이닉스에만 납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랑은 조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TSMC에 몰려있는 뭐 파운드리 일들을 삼성전자한테 줄 수밖에 없게 된다면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군데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도 좋아하지만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뭐 딱히 공시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공시는 딱히 볼 게 없어서 그냥 가져왔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 미국은 산타랠리 마지막 날이라고 했던 어제 새벽, 저번주 새벽에 다우, 나스닥, S&P 500 다 좋게 끝났습니다. 나쁘지 않게 끝났고요. 보시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좀 강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4.45% 정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고 테슬라가 그간 많이 떨어졌는데 8.2%나 또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특히나 M7이라고 하죠. M7 종목들은 요즘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거 우리나라 증시 보기 전에 하나 넘어갈게. 이번 주는 좀 주요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일정들이 일단은 내일부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한국말로는 국제전자제품만, 요게 굉장히 매년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슈가 되는 그런 박람회인데, CES라고 오늘 아마 경제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뭐 AI 기술, 뭐 양자 기술, 뭐 반도체 기술, 뭐 자율주행 기술, 모든 기술들이 다 나오는데, 요즘에는 CES를 뭐로 부르냐, 원래 요 앞에 C가 커스터머라고, 가전이니까, 전자제품이니까 고객들을 위한 박람회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앞에 C가 카라고 불러요. 차, 자동차. 예, 모터쇼라고도 거의 불릴 정도로 자율주행, 뭐 그 다음에 뭐 자율주차,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충전, 뭐 이런 기술까지도, 자동차 기술, 그러니까 운송장비 기술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CES가 거의 모터쇼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거의 매년 이맘때쯤 1월 초반에 열립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우리나라도 참전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고, 뭐 미국은 뭐 엄청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일단은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고성능 기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HBM 현재 12단이 한계예요. 그거를 16단까지 올릴 수 있다. 16단 기술을 어떻게 보여줄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CES가 내일부터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요게 이제 이미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랬어요. 늘 그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이런 식으로 CES가 열리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아마도 안 좋게 나오겠죠. 예, 좋지는 않게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좋게 나올 수는 없고, 근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주가가, 아유 멘토님 요즘 이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틀 올라가고 한 3일 정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럼 더 떨어지나요? 그럼 더 떨어질 때 잡아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충분히 지금 52,000원, 55,000원 선이면 바닥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고, 요즘에 뉴스를 잘 살펴보세요.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나요? 물론 팩트는 제가 한 4주 전에, 한 달 전에 주경야면 하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지금 하이닉스, 뭐 인텔 아니면은 브로드컴보다 딸린다라는 거 지금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저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삼성전자는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밑으로 꼬꾸라진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날 어느 정도의 주가의 충격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다시 주가는 전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주고요. 단기적으로는 65,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좀 화요일날 CES, 수요일날 삼성전자 잠정실적 공시 뭐 여기까지는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가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죠. 네, 전체적으로 반반도 아니고 올라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라간 종목이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올라가 있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볼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거의 지금 10% 가량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 3시 한 18분 정도 되는데 와 이건 하이닉스 진짜 장난 아니네요.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떨어지는 애들을 좀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금요일부터 조정받고 있는 전선, 전압, 변압기도 변압기 쪽, 그 다음에 여기 운송장비 쪽, 운송장비 쪽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조정받고 있고요. 중공업 쪽은 오늘 오전에 조금 조정받다가 약간은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 잘 갔던 애들이 지금 조정을 이틀째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조선 쪽은 아직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전선 전압 쪽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제 전선 전압과 조선이 같이 가거든요. 요즘에 같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업하고 그 다음에 이 전선 전압기, 변압기 이쪽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조선은 바로 미국한테 수출할 수 있는 실력은 됩니다. 근데 전선과 변압기는 아직 미국에 이렇게 막 갑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들어가기는 기술력은 좀 약하긴 약한데 그래도 실적과 기대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얘네들만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현대기아차가 좀 많이 걱정됩니다. 근데 저는 이 현대기아차 여기 모비스도 있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땐 기아가 현대보다 더 좋거든요.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현대기아차 완성차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대 모비스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현대 모비스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 잠깐 보면 현대 모비스가 요즘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보시면 요즘에 생각보다 주봉으로 볼게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올라왔어요. 주봉으로 봐서 지금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텐데 원래 얘가 한 27만원까지 올라갔던 애였는데 지금 또다시 많이 내려왔거든요. 오히려 22만원, 21만원 선까지 내려간다면 요 종목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쪽, 그 다음에 조선 쪽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오늘 좀 특별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를 좀 눈여겨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삼성전기를 왜 눈여겨보고 싶냐. 오늘 삼성전기가 7% 장중에는 거의 9%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일부러 오늘은 HTS를 안 키고 요 네이버 증권으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장중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장중에는 13만 3천원까지 올라갔었네요. 13만 3천원 9%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많이 끌어올려 줬는데 삼성전기를 좀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얘가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1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요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아마존에 납품한다. 그 다음에 애플 M5 칩에 같이 연구 공동 개발해서 PCB 판을 만든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됐죠. 그럼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는 아닙니다만 관계사예요. 그럼 삼성전기가 원래 하던 게 뭐였냐. 유리기판, PCB,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이에요. 원래 예전에 삼성전기가 항상 주목받았을 때는 카메라 모듈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애플 아이폰하고 관계를 끊고 삼성전기가 약간 PCB 쪽, 유리기판, MLCC 이쪽, 콘덴서 쪽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가져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로봇의 눈,
그러니까 로봇의 카메라는 삼성전기가 납품하지 않겠냐 해서 7%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기의 지금 재료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아마존과 엮여있죠. 예, 그건 이제 팩트로 사실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애플 M5 칩,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폰이랑 그 애플컴, 예, 애플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인보 로보틱스. 그러니까 얘는 삼성전기는 지금 아마존, 애플, 삼성전자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솔직히 얘는 지금 13만원짜리도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아닐까. 예, 오늘 올라갔다라고 해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괜찮아 보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오늘 급등이 상당히 좀 눈여겨보일 정도로 괜찮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요거 업종이라고 있어요. 업종이라고 딱 보시면 오늘 어떤 업종이 좀 많이 올라왔는지 업종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올라간 거,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려간 거, 예, 오늘 내려가 있는 애들 딱 보시면 되는데, 오늘 올라간 것 중에 이제 뭐 독감, 뭐 폐렴 테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반도체 장비 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화장품입니다. 예, 화장품의 마녀 공장이 시초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시초보다는 이렇게 살짝 밀리는 느낌, 보이시죠? 약간 밀렸는데 그래도 마녀 공장을 어쨌든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해간다라는 소식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거에 따라서 아모레 G하고 아모레 퍼시픽이 간만에 7%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 보시면 되고, 왜냐면 나머지들 화장품주들이 다 좋았어요. 예, 다 좋았는데 올라가다가 약간 윗꼬리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이런 애들, 삐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던 애들이 요런 애들인데, 삐아나 마녀공장 요런 애들인데, 요런 중소형주 애들이 슈퍼스타가 좀 되거든요. 되는데 오늘 음봉으로 끝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왜냐면 수출액의 증가폭을 제가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뭐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가 조금 줄었고, 근데 화장품이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화장품 중에서도 원래 우리나라가 강한 게 기초 화장품입니다. 스킨과 로션. 예, 색조 화장품들은 잘 수출을 하긴 했는데 기초 화장품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피부색하고 외국인들의 피부색하고 다르기 때문에 색조가 조금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K 드라마나 K 엔터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중소업체들, 삐아 같은 애들이 그런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다인종에 대해서도 색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들어가서 색조 화장품 쪽의 수출액이 굉장히 늘은 게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수출 데이터에서 가장 저의 신금을 좀 울린 포인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웬만한 종목들 다 올랐죠. 근데 그 중에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VT 있죠. 예, 비침습 요거 니들, 예, 니들 패치 파는데 얘가 좀 떨어졌는데, 분석해보니까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 뭐 고점이라서 떨어졌는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VT만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나머지는 뭐 CNC 얘도 색조 쪽이거든요. 예, 얘도 아침에 좋았다가 쭉 떨어지는 게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 화장품 종목인데요, 떨어진 종목 한 10종목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0종목은 다 올라갔으니까 의미가 있는 하락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화장품은 저는 계속해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매력이 있는 거는 오히려 중소업체 인디 브랜드 쪽에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주가의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일단은 탄력이 훨씬 더 좋은 게 이런 삐아 같은 애들, 삐아, 뭐 에브CNC, 잉그로드랩, 뭐 본느, 뭐 이런 애들이 훨씬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까지 좀 같이 찝어드렸고요. 지금 3거래일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가는데, 아마도 좀 두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두려운 분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은 좀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요게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한 3천억 들어왔거든요.
현물 기준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코스닥은 또 1,500원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코스닥은 또 위쪽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좋게 봐야 되는 건가? 아직은 좀 신중론입니다. 예, 그렇지만 올라가서 일단 다행이다. 올라가서 다행이다. 그나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사줬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일단 이번 주 CES 오픈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잘 체크해 보시고 또 이번 주에 아마 미국의 FOMC 회의록 발표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받고 가더라도 그래도 예전처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늘 강조드리지만 1월 달에는 좀 주가들이 올라올 때 돈을 좀 버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시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